여러분, 혹시 나이 드는 게 두렵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고 병드는 걸 뭐랄까,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최신 과학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늙는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노화라는 녀석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 진짜 엄청난 과학적 여정을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당뇨병 환자가 아무 병도 없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싶으시죠? 그런데 2014년에 영국 카디프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문자 그대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특정 당뇨약을 먹는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추적해봤더니 진짜 놀랍게도 당뇨가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평균 생존 기간도 제일 길었고요. 아니, 병이 있는 환자가 어떻게 더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은 바로 그들이 매일 먹던 약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최근 노화 연구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아주 도발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화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질병이요. 그러니까 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 부품이 닳아 없어지듯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뿐이고 고칠 수 있는 일종의 생물학적 고장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노화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순간 우리에겐 이거 치료할 수 있겠는데 하는 엄청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포 기억 상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늙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늙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 세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진짜 대가 중 한 명이죠. 바로 베스트셀러 노화의 종말을 쓴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입니다. 이분은 아주 단순한 생명체인 효모를 가지고 항노화 물질을 찾아내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 교수가 진짜 엄청난 주장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과학의 힘을 제대로 빌리기만 한다면 우리 손주뿐만 아니라 증손주, 나아가서 고손주까지 안아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싱클레어 교수의 말에 따르면 노화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해하기 쉽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몸의 기본 설계도인 DNA는 말 그대로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 피아노 건반처럼 그 자체는 변하지 않죠. 반면에 어떤 유전자를 켤지 끌지 결정하는 후속 유전체는 소프트웨어 혹은 건반을 누르는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받는 자외선, 독소, 스트레스 같은 외부 자극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세포는 젊은 시절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소프트웨어에 에러가 나니까 그 젊은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늙어가는 진짜 이유인 거죠. 자, 그럼 이 고장난 소프트웨어를 다시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녀석들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르투인인데요. 이 시르투인은 우리 몸의 복구 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손상된 DNA를 고치고 세포 수명도 조절하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유능한 복구 반장도 NAD+라는 필수 연료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NAD+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몸 전체를 굴러가게 만드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핵심 분자거든요.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이 NAD+ 수치가 우리 몸에서 평생 빵빵하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20대 후반부터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딱 40대에 접어들잖아요? 그럼 20대 시절의 절반 미만, 무려 50% 밑으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아니, 일할 연료가 반토막이 났는데 복구 반장인 시르투인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결국 우리 몸의 세포 복구 시스템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년이 되면서 겪는 온갖 서글픈 신체 변화들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40대가 되면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찌뿌둥하냐 하거나 예전만큼 집중도 안 되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처럼 신진대사가 뚝 떨어지잖아요. 체력도 뚝뚝 떨어지고요.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노화는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벼락 같은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세포 안의 에너지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다가 40대쯤 되어서 눈에 띄는 신체 증상으로 터져나오는 것뿐이에요. 자,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파트, 100원의 기적. 현대의 문제에 대한 고대의 해결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포복구 시스템 이야기 듣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분명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포가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그 핵심 연료인 NAD+만 팍팍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럼 세포는 다시 젊은 시절처럼 쌩쌩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카디프 대학교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매일 먹는 약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약 이름이 바로 메트포르민입니다. 이 약의 역사 진짜 기가 막힙니다. 무슨 최첨단 연구소에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 환자들 치료할 때 쓰던 프랑스 라일락이라는 들꽃에서 나온 겁니다. 1918년에 이 꽃에서 혈당을 낮추는 성분을 발견했고 그걸 다듬어서 지금의 약이 된 거죠. 그러다 2014년 카디프 대학 연구로 항노화 효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아예 이 약을 노화 치료제로 승인받으려고 건강한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뒷목 잡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많은 세계적 석학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고 수조 원의 막대한 돈이 오가는 이 항노화 연구의 중심에 있는 약물, 메트포르민. 이 약 도대체 얼마일까요? 한 알에 단돈 1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동네 약국에서 가장 흔하고 싸게 구할 수 있는 당뇨약이 사실은 부작용도 거의 없으면서 우리의 노화를 늦춰주는 기적의 마법 알약일지도 모른다는 게 지금 과학계의 진짜 뜨거운 이슈입니다. 물론 아니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굳이 약까지 먹어야 돼? 하시는 분들 무조건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약 없이도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을 켜고 NAD+를 쫙 끌어올릴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재밌게도 우리 몸을 살짝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밥을 평소보다 덜 먹는 소식, 요즘 많이들 하시는 간헐적 단식, 그리고 고기 좀 덜 먹고 땀 뻘뻘 나는 운동하기, 심지어 몸을 차갑게 하는 냉수욕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몸에 통제 가능한 가벼운 스트레스를 주면요, 우리 세포가 지금 비상 상황인가? 하면서 생존 모드를 확 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복구 반장, 시르투인이 잠에서 깨어나고 부족했던 NAD+를 다시 꽉꽉 채워 넣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회춘의 미래.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사실 밥 적게 먹고 알약 하나 챙겨 먹는 건 애교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미래로, 하지만 당장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진짜 엄청난 생명공학의 세계로 돌려볼게요. 이건 절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당장 2026년 초에 데이비드 싱클레런 교수가 세운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세계 최초로 회춘 시술에 대한 인체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냥 늙는 걸 좀 늦추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폭삭 늙어버린 세포의 시계를 아예 젊은 시절로 되겜게 하는 기술이 마침내 사람을 대상으로 진짜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이 혁신적인 이열배 치료법 어떻게 하는 건지 단계별로 살짝 살펴볼까요? 첫 번째 타겟은 녹내장처럼 노화 때문에 생기는 눈 질환입니다. 치료 방식이 진짜 놀라운데요. 세포를 젊게 만드는 리프로그래밍 명령어를 바이러스에 싹 담아서 환자 눈에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그럼 손상된 시신경세포 자체가 진짜 젊은 시절로 뿅 하고 되돌아가는 거죠. 근데 세포가 통제 없이 막 젊어지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연구진이 기가 막힌 안전장치를 달아놨습니다. 환자가 독시사이클린이라는 1번 항생제를 딱 먹으면 이 회춘 스위치가 알아서 꺼지게끔 설계해둔 거죠.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전 세계적인 난리인지 아세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유전자 자체를 뜯어 고쳐서 위험한 돌연 변이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세포의 원래 정체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의 스위치만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부작용 위험은 확 줄이면서 망가진 세포 소프트웨어를 아주 어릴 때에 깨끗한 상태로 안전하게 싹 포맷해버리는 거죠.
알토슬랩스나 뉴리믹 같은 실리콘밸리 초대형 기업들이 도대체 왜 수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이 부분적 후성 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 기술에 쏟아붓고 있는지 이제 감이 확 오시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 고치던 들꽃에서 나온 100원짜리 당뇨약이 어떻게 노화를 막아주는지 살펴봤고요. 간헐적 단식이나 운동 같은 아주 일상적인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을 깨우는지도 알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눈에 바이러스를 주사해서 세포 자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미친 임상시험의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불로장생? 노화의 종말? 이제 이건 허무맹랑한 판타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온 엄청난 과학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진짜 진지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엄청난 과학기술 덕분에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수십 년의 아주 건강하고 쌩쌩한 삶이 덤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과 아주 오랫동안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노화의 종말이라는 이 경이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